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죠. 여러분들도 국회 시정연설 보셨나요?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짚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를 핵심으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시정연설 전에 의례 진행이 되어 왔던 대통령 환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환담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호처에 의해서 몸수색을 받게 됐는데 이에 주호영이 항의를 하면서 환담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삐져가지고 돌아갔다.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호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 접근을 막는 것도 황당하고 원내대표를 접근 금지를 시키고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게 황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경호원에게 야당 국짐이 원내대표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휴대폰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몸을 앞뒤로 수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야당 원내대표한테 이렇게까지 수색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 그래서 자신은 이런 식으로 수색을 당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나섰는데 정진석 국힘의원 이런 말을 하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고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는 우리 집이지 않느냐. 자신들이 지금 집주인인데 그걸 수색을 당하냐. 그리고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이 프로토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제한된 참석자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청와대 경호팀은 며칠 전부터 누가 여기에 오는지, 누가 이렇게 참석을 하는지 그 동선까지도 다 파악하는데 식별을 못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러 왔으니 그것을 경청하려고 했는데 원내대표에게 신체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국회 내에서 물리장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힘에서는요. 생 난리를 폈습니다. 자꾸만 국힘에서 이 일을 거론하면서 유감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국힘의 존재 자체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팩트를 좀 짚겠지만 일단 하태경 씨의 말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태경 씨의 말을 들어보면 국힘이 얼마나 지금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제목과 같이요. 하태경 씨의 말처럼 국회라는 집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국회를 국회의원의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집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민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 정확하게 이렇게 좀 찝어가지고 얘기하자면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정확한 겁니다. 주인인 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집안의 살림들, 즉 나란 일들을 대변을 해서 수행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권위주의적 망상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어떤 가치관들이 이 발언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28일 이 예산안 이 시정연설을 할 때 경호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가 팩트를 짚어야겠죠. 근데 진실은 이겁니다. 오부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오부 요인과 그리고 정당 대표는 검색에서 기본적으로 면제가 되고요. 원내대표는 검색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인물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게 당 대표들하고 함께 동반을 한다고 하면 할 때 어떤 관례상 함께 하니까 면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나 김종인의 경우에서 애초에 환담장에 참석 안 했죠. 김종인은 의지를 이미 보였어요. 자신은 참석하지 않겠다.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부 요인과 이 정당 대표들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함께 움직여서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그 환담회장에 입장을 한 이후에 혼자서 환담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경호원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걸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존 규정에 맞춰서 검색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어떤 외부 행사에 있어서 경원이 해야 하는 어떤 바람직한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험 요소를 배제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색할 권리가 있는 거죠. 대통령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것이 국회 시정연설이건 또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모임이 되었든 간에 경호원들은 경호 업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행사장 참석한 인원들에 대해서 전원 검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경호 업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급조된 규정이 아니고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켜져 온 그러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대통령의 입장에 환담이 시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정당 대표들 그리고 오부 요인들도 다 있는데 뒤늦게 홀로 도착을 해가지고 경호원이 지침에 따라서 검색을 하려고 하자 항의를 하는 그런 황당한 꼴을 보인 겁니다. 아주 추하디 추한 꼴을 보인 겁니다. 26일날 이 박정희 추도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국힘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들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자신의 최측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총을 맞아서 죽었죠. 심지어는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아냐? 너가 감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수색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떵떵거리면서 자신이 경호원한테 한 소리를 했다고 온 동네방네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죠. 저는 주호영이 이런 황당한 꼴을 지금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떠오르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처칠이 전용차를 타고 의사당으로 가던 길에 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교통이 막히니까 운전사 보고 좀 빨리 좀 가라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이때 교통경찰이 이 신호를 위반하는 처칠의 차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사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운전사, 그래서 이 차에 누가 탄지 알고 이러느냐? 수상각하가 타고 있다. 회의 시간에 지금 임박해 있으니까 얼른 빨리 보내달라. 그런데 이제 교통경찰은 이렇게 답을 하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수상각하의 차가 교통신호를 어길 리가 없다. 그리고 각하가 타고 있는 그러한 차라고 해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처칠은 그 교통경찰관한테 1계급의 특진을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임무를 아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그 경호원을 상대로 해서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이 원내대표인데 감히 몸수색을 해? 원내대표를 이렇게 몸수색했던 전례가 있어?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 과연 그가 정치를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가 더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필수인 거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